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기사 읽어주는 여자, 판도라인데요. 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사무소장이 죽여버린다. 직원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징역형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요 내용을 아파트 관리신문 기사에서도 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 흉기를 휘두른 아파트 관리소장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서울 북부 형사 4단독의 이창열 부장판사가 4일 특수협방 미수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서울 북부 지법은 어디냐면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요쪽을 하는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A씨는 지난 2월 20일 날 전날 과음한 상태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관리직원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B씨가 나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거야 라고 답했더니 당장 그만둬 라고 화를 내는 등 설전을 벌인 뒤 통화가 종료됐대요. 그러나 A씨는 다시 자신의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격리 중인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너도 그만둬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이 지속됐는데, 이후에 A씨가 흉기 2자리를 소지한 채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고요. A씨는 도착해서 B씨에게 목을 겨누고 협박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손바닥에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행히 C씨는 미리 대피를 했나 봐요. 관리사무소에 있는 D씨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이제 신고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재판부는 갑질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모두 퇴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고 이렇게 고현우 기자님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분이 왜 갑자기 이랬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기사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법원이 동종 전과도 있고 반성도 없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A씨는 마찰로 인해서 관리사무소를 관두겠다고 한 B씨와 이에 항의하는 C씨, 분쟁을 중재하려고 한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관리소장을 할 수 있었는데 폭력 전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피고인은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을 어디서 나셨을까? 회칼로 위협해 상해를 가했다. 범행 뒤에 B에게 지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해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전성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이분이 술 먹고 다음날 아파트로 자기가 휴대폰을 두고 가서 관리사무소 전화를 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받아서 얘기를 막 했더니 그걸로 이제 싸움을 하다가 내가 그만둔다고 했더니 B씨가 그만둔다고 했더니 당장 그만둬 막 이랬고, C는 이제 그것 때문에 격리 직원분은 그것 때문에 또 얘기를 했더니 왜 나한테 반말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회칼을 들고 달려와서 관리 직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과장이나 아니면 기존 직원이겠네요. 그죠? 그분과 격리 그리고 중재하려는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 차례 또 폭력 전과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다. 문제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좀 아니었네요. 그죠? 그냥
갑자기 이때 화가 나서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전과가 있었고 거기다가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또 선처를 받았던 것도 있고 차라리 이때 크게 벌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여기다가 또 회칼을 들고 상해를 가했는데 여기다가 나 관리소장인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 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해달라고 요구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의 일부와 기여한 점. 범죄 이력이 있었고 또 우울증 증상이 있었고 이런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알코올을 섭취를 했고 그죠? 거기다 이 회칼을 가지고 왔으니까 특수 폭행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수 폭행은 여러 명이 하거나 어떤 특수한 그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그랬을 때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지금 이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고 일부 위탁사에서는 경리를 뽑을 때 우리 이제 이분이 혹시 경제적으로 어떤 뭐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직원을 뽑을 때 이런 폭행 이력이나 이런 것까지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황당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일이죠. 그래도 아주 크게 다치시지는 않고, 그래도 생명까지 위협 당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렇게 폭력적 성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2년 넘는 동안에 소장님이 바뀌어서 소장님이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직원이 20 몇 명이 바뀌었대요. 관리 과장님만.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본인도 한 달인가 있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놀란 적이 있는데, 물론 소장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소장님 나 직원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나 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